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목요일에 인기 코너죠.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김혜영 반장님이 훨씬 많으십니다. 아니, 1시간 내내 방송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니, 근데 취재 편의점 장사가 정말 잘 되시더라고요. 아,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공식 오픈이 된 것도 예, 아닌데 예. 지금 고객이 엄청납니다. 네, 벌써 6만 분 넘게 편의점 단골로 왕단골로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현장을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음. 혹시 내 마음은 이런데 다른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뭐 네. 이런 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 중계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민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인터뷰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정치인들이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고 예. 저 아저씨 내 생각이랑 너무 똑같아. 저 엄마 나랑 너무 생각이 같아.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말로 이심전심 네. 그리고 연대 이런 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집단지성의 발현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 그걸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싶었습니다. 보면 오픈 이벤트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현장을 전해주신 건데 아니, 뭐 준비 없이. 폭발적이었어요 반응이. 그냥 정말 준비 없이 한번 가보자. 도대체 시민들은 지금의 현 시대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저는 정말 그 탁견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무슨 정치평론가 이제 다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깨뚫고 보고 계신 거예요 국민들도. 정말. 예, 그러니까 저는 한 분의 시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치를 하길래 너무 민도를 낮게 보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 가운데 80%가 대학을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자원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사람. 인적 자원의 그렇죠. 힘. 사람이 중요하고 이 창의성 그리고 이걸로 사실은 K-파워를 키우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뭔가 좀 삐그덕거린다. 우리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가지? 다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 하셨는데 그게 좀 서로 내 마음이 선생님 마음이에요. 이렇게 서로 확인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네. 평화방송이 일주일 내내 홍보도 해주시고 아니, 여러분 저 교계 언론 가운데 가장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 평화방송 평화신문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평화방송과 취재 편의점 네. 함께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반장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러니까 민망해가지고. 아니 근데 아닙니다.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에 매일 가셨잖아요. 네. 민주당의 압승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었는지 현장에서 느끼셨던 솔직한 그 막전막후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첫날은 거의 인터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둘째 날 되니까 조금 말씀들을 하시고 네. 셋째 날에 터졌죠. 셋째 날에 수산시장에서 완전히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저도 얘기할게요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잘 말씀을 못 하시고 예. 그리고 사실 나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뽑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셨고 예. 그리고 당당하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안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같이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이제 전반적인 기류는 역사 왜곡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경제와 민생 이슈라든가 그게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경제 민생.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야당을 무시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사는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느냐. 예. 야당하고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아주 정치
저 감각이 뛰어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쭉 볼 때 심판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17.15%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네.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담긴 민심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네. 논란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제가 이제 그 선거 패배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뭐 동네 구청장 선거 하나 가지고 무슨 뭐 대표를 물러나라 그러고 뭐 정부 심판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동네 선거를 전국 선거로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사실 귀책 사유가 김태호 후보 개인에게 있는 선거였거든요. 근데 그 후보를 다시 공천을 그러니까요. 했으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오거돈 시장도 있었고 박원순 시장도 있었을 때 자기들도 그 선거 또 민주당 후보 내지 않았냐. 그랬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오거돈을 또 내지는 않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용감한 선택을 한 건지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 정도 내도 국민들이 뽑아줄 거야라는 기대를 하고 한 것인지 이런 정도의 오만함이라면 강서 구민들이 심판하겠다. 예. 이런 태도를 분명히 굳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40억 애교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회초리를 세게 맞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일단 이렇게 했는데 또 교정을 안 한다? 또 국정운영 기조를 안 바꾼다? 그래? 그러면 내년 총선. 내년 총선 끝났는데도 또 국정운영 기조를 안 바꾼다? 그래? 그럼 다음 대선. 이렇게 국민들은 투표할 결심을 항상 하고 계시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데 네.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소중한 한 표. 네. 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투표하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뭐 일하다 말고 중간에 다녀왔어요. 뭐 눈 뜨자마자 다녀왔어요. 휴가 내고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의외로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제 그래서 뭐 퇴근 시간 무렵에 줄을 서서 투표하는 그러니까요. 장면들. 예, 줄 서서 투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마침 휴가여서 이런 분도 있지만 휴가 내고 투표하러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단순 구청장 선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동네 선거를 전국 선거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뭐 정치적 간을 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준엄한 심판을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거기 원래 우리 어려운 동네예요. 야당 강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뭐 하지만 민주당 텃밭이에요. 막 이런 주장을 해서 제가 역대 선거 표 분석을 해봤어요. 예. 정말 그런지. 21대 총선에서는 강서 갑을병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갑에서는 그 민주당 강선우 후보가 17.52% 이번하고 거의 근사합니다. 예. 강서 을에서는 진성준 후보가 당시 김태우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13.82% 차로 진성준 후보가 이겼어요. 어. 강서 병에서는 한정혜 후보가 김철근 후보를 23.37% 차로 이겼습니다. 요거만 보면 민주당 강세 지역인가 보다. 어떻게 예. 동네에서 갑을병이 전부 싹 다 민주당이 되냐 이런 판단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대선 때는 말이죠. 이재명 대 윤석열이 2.2%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송영길 오세훈 대결에서 13.99% 표차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돼요. 네. 구청장 선거도 2.61% 차이로 김태우 후보가 이겼던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이겼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당한 스윙보터 지역이다. 후보가 누군지, 어떤 선거 캠페인을 하는지, 공약이 뭔지, 전략이 어떤지 다 보면서 그래? 그럼 이번엔 이렇게. 네. 그래? 그러면 다음은 이렇게. 아주 수도권의 바로미터다. 그다음에 민심의 리트머스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바로 이 역대 선거 득표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험지였어. 원래 우리한테 불리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 아니거든. 내 책임 아니거든. 아니 난 원래 무공천 하려고 했었거든. 그렇지만 지도부 지금 당직 갖고 있는 사람들 싹 다 그만둬라라는 얘기를 원내위원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임이 대통령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면해 준 거. 그렇죠. 사면은 모르는데 복권까지 해서 사실 김기현 지도부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강해서 기자들한테 계속 흘렸어요. 우리 무공천 할 건데 무공천이 맞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국민의힘 무공천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꿔가지고 공당이 말이야 무책임하게 후보도 안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김태우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네. 김태우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 경선했거든요. 근데 당시 김진선 후보라고 그 강서구에 오래 살고 지역 그 부구청장으로서 상당히 이제 역량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 투표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진 거잖아요. 그래서 불복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아예 그냥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캠프 자체가 이렇게 같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지만 저도 뭐 상황실장 무슨 선대 본부장 뭐 이러면서 함께 가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김성태 그 강서울 당협위원장 전 원내대표죠. 밤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지금까지 그 했던 선거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선거가 이번 선거였다. 아유 상황실에 텔레비전도 안 갖다 놓고 지도부 아무도 안 오고 분위기도 어젯밤에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상당한 폐색이 초반부터 짙었고요. 아예 캠프 상황실을 안 가셔서 제가 그 저기 김성태 위원장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은 후보가 결정되는 것부터 캠페인 전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끝날 때까지 상당히 보기는 안 좋았다. 국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를 결국 했는데 네. 입장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언급을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그 2번 다시 읽어봤거든요. 뭐 이후 여하를 떠나서 국민들께는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한 줄이에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강조 사실 공직 후보 사퇴할 때 국민 여러분 송구합니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맨 뒤에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내가 뭐 국무위원 후보자지만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에게 패기친 거 사과한다. 뭐 이런 류예요. 상당히 잘못됐다. 국민한테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도리인데. 그렇죠. 공직 후보고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대상에 올랐다가 수많은 검증 과정에서 중간에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역대 지금까지 이런 인사청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때도 중간에 이제 여당 측이 후루룩 나가버리긴 했지만 후보자는 자리를 지켰었거든요. 그리고 후보자는 자리에서 이성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봄쯤에 그 장제원 당시 행안위원장이 버럭했잖아요. 그렇죠. 행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석을 했어요. 자리를 잠깐 바꿨더니 당신 말이야. 반말로 막 호통을 막 치면서 국회 출입금지를 당했어요. 당신 이름 뭐야? 앞으로 국회 못 들어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여가위원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장제원 의원이 여가위원장을 가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렇게 엄중한 국민에게 평가받고 인사 검증을 받는 그러니까 거기는 형사법정이 아니고 뭐 이게 무슨 뭐 법률로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다라고 우길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겸허한 자세로 본인이 공직 후보로서 과연 정말 도덕성 그리고 직무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면접을 보는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김행방불명 이렇게 되고 연락 두절이 되고 안 된다 그래서 한참 후에 지난 월요일 밤늦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울리자마자 딱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당하고 무관하지 않고 여당의 지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날 사실 끝내고 싶었는데 여당 위원들이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된 가운데 출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나갔던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여당 책임론을 얘기를 하면서 일부는 본인의 어떤 귀책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그것은 사실 공직 후보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만두는 그날까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러니까요. 오로지 대통령, 네? 오로지 국민의힘 이렇게 지지층만 보고 내는 메시지가 과연 네.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공직 후보로서 자격이 있었던가를 반문하게 하는 입장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도 상황을 살펴봤으면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는 했는데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내 책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선거 굉장히 어려운 선거고 그리고 이제 김태우 후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나가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아니 그 사람을 또 내보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 때문에 발생한 선거에 또 그 사람이라도 바꾸든지. 그러니까 당원까지 어겨가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상식을 파괴하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정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감이 있는 분이라면 야 이거 안 돼라고 판단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부공천을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뭐 본인의 입장과 다르게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는 힘이 없다. 아유, 김기현 대표가 뭘 결정을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네. 지도부 일원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재할 때마다 그럼 어디 용산으로 확인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자꾸 출장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이유도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당 대표가 되는 게 대통령이 지명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울산 시민들이 김기현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 국민들을 대리해서 지금 의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당 국회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야당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의해서 국회에 와 있으면 국민 편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직업윤리에 맞아요. 네. 국회의원이잖아요. 청와대의 하청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주문하는 것만 물론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4%짜리 후보를 뭐 이러저러한 뭐 다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은 과정을 그렇습니다. 거쳐서 대표로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때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힘은 없다로 손치더라도 그래도 지금 발생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나는 몰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도부가 지금 그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데 네.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또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내년 총선까지 요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비대위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대위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한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를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질 텐데 질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라고 한 것은 김기현 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용산의 결단이다. 이런 분석도 초반에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죠. 예. 그러게요. 예, 그래서 실제로 김기현 지도부가 교체되고 비대위원장으로 아무개가 올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네. 지난주까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기초단체장 선거 뭐 그것도 보궐선거 하나 가지고 무슨 대표가 책임을 지나요라고 했는데 지금 표차가 상상 이외로 너무 큽니다. 네. 그러니까 10%만 하더라도 막 우길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 거의 근 20% 가까이 17%가 넘는 수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긴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당장 이 수도권에 있는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빨리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 제명론을 또 그러니까요. 다시 징계를 해야 된다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 또 이준석 대표가 공유를 하면서 예, 길게 쓰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당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무능력을 계속 보고 있는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하실까요? 예, 저는
저 정치 무능의 마일리지를 국민의힘이 계속 쌓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되면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서 야당과 만나서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경제 문제 풀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경제도 특히 이 외교 문제에서 일본과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미국도 일본도 필요하면 어디든 중국 다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우리는 이 문을 닫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더 놀랐던 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설상가상. 네. 예, 안 바뀌면 설상가상. 이야. 이런 게 사설이고요. 오늘 보수 언론들 기조가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건이 터지면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협력합니다. 네. 예, 솔직히 말하면 보수 언론도 책임이 없습니까? 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퇴행하도록 일조한 책임이 저는 보수 언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움직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이 상당히 이 퇴행적 보도를 끊임없이 하는 측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없어라고 숨는다면 그 또한 무책임하다.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사고 터지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할 된다. 말은 그때그때 하는. 그럼요. 할 말은 그때그때 하자. 예. 네. 그리고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일단 선거 승리로 더 단단해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당의 쇄신이나 혁신이 조금 덜해지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전후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24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YS보다 하루 더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뭐 20일이 넘어가면 이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식 해본 분들이 이제 네.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초월적 상황에서 나는 왜 사나? 나는 정치를 왜 할까? 내가 왜 지금 이걸 밥을 굶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거기다가 영장 기각됐죠. 네. 그리고 또 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겼죠. 그러면 상당히 승리로 들뜰만도 한데 이재명 대표 어제 그 당선 확실 나오자마자 내놓은 메시지는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저는 잘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민심도 와 민주당 너무 잘해요. 우리 민주당 찍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없었다.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도 169석이 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지만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왜 실기하냐 중요한 시기에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야 될 때 제대로 못 싸운다라는 네.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정도의 기력을 회복해서 당무에 복귀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가겠죠. 그리고 비명계. 이 비명계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지금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당의 소수예요. 네. 소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윤리심판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 통합의 메시지는 계속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MBN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에 도움되지 않는 분들 내년 총선에 공천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얘기야? 뭐 비명계를 겨냥한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략 단위에 계신 분들 취재를 해봤더니 모두를 향한 경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수박 색출, 아니 수박 당도까지 나오던데요. 예, 뭐 당도 체크,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언론에 나가서 뭐 대책 없이 이게 예컨대 뭐 이재명 대표 그만둬라라든가, 그러니까 분열적 행태나 분열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표가 나서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그래도 민주정당의 역사를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그런 검증 절차나 뭐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당원들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천이거든요. 네. 공천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이제 민주당은 대체로 경선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50%, 당원 50% 이렇게 하는데 이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심과 밀려날 당신이. 그렇죠. 예, 결합해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막 칼질을 하면서 뭐 수박 어쩌고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너무 싫어한대요. 수박 색출 이런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싫어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막 비판하고 하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병원에 왔다 갈 때 그 병원 앞에서 막 캠페인 하는 분들이 항의하신 예, 분들이 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였죠? 뭐 당에서 뭐 나가라고 예. 했나? 뭐 이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원칙과 상식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수권 가능한 대한야당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여당만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야당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주하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윤석열 비판만 계속하면서 윤석열 심판론으로 내년 총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오판이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주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고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그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내년 총선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시민분 가운데 이런 말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요 1번도 찍어보고요. 2번도 찍어봤어요. 그런데 내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투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투표는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정치가 공중전은 많이 해요. 그만 싸워요, 제발. 그런 정도,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네. 왜 이렇게 그만 좀 싸우세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싸워요. 국민의 삶을 놓고 누가 더 국민들을 잘 살게 할 건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네.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 할 건지를 놓고 싸우라면 아우 얼마든지 싸우세요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당파적인 이익 때문에 당파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아, 그 싸움의 끝은 우리가 나라 뺏기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귀착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야 공히 똑같았어요. 지지자분들은 경제와 민생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다시 좀 태어나시라. 이번 국감부터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게 시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이어서 네. 이걸 좀 묘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오늘 성명을 냈더라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카드를 꺼낸 후안무치 윤석열의 검찰 행태를 규탄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절묘하죠. 그러니까 검찰 정권이고 또 수사에 능통하신 분들이니까 수사를 또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서초동 주변 이제 검찰 주변에 있는 분들 취재를 해보면 검찰의 DNA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DNA. 그러니까 예. 특히 특수부 검사의 DNA. 이건 뭐냐면 골인 중심이다. 골인. 골인이 뭐냐면 이제 축구 공이 무조건 들어가. 공 넣는 거. 그렇죠. 무조건 공을 넣는 게 이게 이 골인이 무슨 얘기냐면 구속을 말해요. 구속.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혐의를 입증하고 반드시 구속을 시켜서 엄벌을 해야 성공한 검사인 거예요. 만약에 구속도 못 시키고 혐의 입증도 못 했어요. 이러면 무능한 검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혐의 입증을 해서 끝까지 그 피의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딱 그 상황인 아니 거죠. 정말 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사안에 따른 게 아니고 네. 그 DNA대로만 그렇죠. 간다면 우려스러운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거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건가 이 수사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주 초년병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서 컸고 검사 네.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시고 전에 그런 경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생각이 이렇게 견고하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고 내년 총선도 그렇고 국민의힘과 여당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이 수사의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서초동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수원지검이 싹 다 개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 업무 분장을 재조정을 하고 그래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규명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대선 경선 때 쪼개기 후원금 이것도 다시 그리고 김혜경 배우자 김혜경 씨 있잖아요. 네. 되게 다시 또 등장하네 한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집중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쌍방울 사건.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분당의 정자동 그러니까 건이 여러 개여서 너무 많아서 이제 시작이다. 이재명에 관한 한 남은 수사는 수두룩하다.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대장동 의혹에서 동기 있잖아요. 네. 428억. 그 소위 얘기하는 저수지, 네. 약정설 이것도 다시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등과 관련된 50억 클럽 의혹 뭐 너무 많죠.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것만 하더라도 올해가 다 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해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문제들 계속 다룬다.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위증교사, 대북송금 뭐 더 많기 때문에요. 네. 계속될 것 같다. 멈추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청취자 러블리아님께서 네. 장윤선 기자님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다. 아마 취재 편의점 고객이신 것 같은데 강서 인터뷰 중에서 그래도 다시 일어설 거라는 어르신 말씀이 마음이 아팠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예. 역사학도 선생님께서 네. 수산시장 상인이신데 역사학을 전공하셨대요. 어르신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1904년에 우리가 러일 전쟁 직후에 그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나서 1919년에 3.1 만세운동부터 시작해서 4.19, 5.18, 60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어려울 때 일어났다. 저는 그게 의병 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그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 얘기가 마음에 많이 남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 너무 힘들다. 공부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사건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다 공부하면서 판단하시고 그럼 이게 맞아. 이 길이 오라. 그리고 그렇게 안 해? 그러면 거리로 나오신다. 네. 제가 중국에 3년 살다 왔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 광화문 광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천안문 광장인데 네. 우리는 89년 천안문 사태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광장에 잘 나올 생각을 못한다. 근데 니네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걸핏하면 광장에 나와서 대통령을 막 바꾸고 이렇게 하냐라고 놀랍다 반응을 하는데요. 그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전에 가나가와 네트워크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80대 전공투 어르신들이 한국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중앙 권력을 그렇게 바꿀 수 있냐 너무 부럽다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그 힘이 바로 시민의 힘. 시민의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역사학도 선생님, 그 사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네. 취재 편이죠. 네.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 아이템은 뭘로 잡고 계신지 예고편으로 미리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희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대해도 좋음직한 인터뷰 모시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저도 이제 정치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고 어찌됐든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도 사회도 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법과 제도로 우리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컨셉의 재밌는 정치인 인터뷰를 보시게 될 어. 것이다. 네, 예, 뭐, 정치 시사 관련 프로그램이 넘쳐나지만 네. 또 항상 현장성을 네. 이렇게 겸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기대가 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김혜영 반장님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꼭 모시겠습니다. 아, 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재밌는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인터뷰. 너무 사는 게 힘들고요. 너무 팍팍하고요. 사나워졌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가 좀 활력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런 긍정적인 인터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종종 시시때때 한번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와 함께한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